서기 755년 당나라의 수도 장안. 반란군이 코앞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한 장군이 참수당합니다. 그의 이름은 고선지. 고선지는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해바로 1000m의 파미르고 원을 넘어 서역 72개국을 평정했습니다. 당나라 역사에서 그만큼 멀리, 그만큼 넓게 제국의 깃발을 꽂은 장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인 건 적의 창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충성한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웅이 단 한 줄의 잘못된 보고서로 비극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서역을 피로 물들인 냉철한 정복자는 왜 적의 칼날이 아닌 내부의 음모에 쓰러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제국, 당나라의 몰락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황량한 실크로드를 따라 비운의 장수 고선지의 삶을 되짚어보며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제국의 치명적인 비밀을 파헤칩니다. 시간은 8세기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당나라입니다. 668년 고구려가 당과 신라의 연합군에게 멸망하면서 고선지의 아버지 고사계는 포로로 잡혀 당나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변방의 장수가 되었고 번장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한족화된 선비족이 세운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다양한 이민족 출신 장군을 기용했고 그들 덕분에 영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고선지는 아버지의 덕으로 벼슬길에 올라 유격장군이 됩니다. 그의 전장은 제국의 서쪽 끝, 중앙아시아 서역이었습니다. 비단길의 중심이자 티베트의 토번 제국 등 강력한 이민족과 맞붙는 최전선이었죠. 하지만 제국의 번장 제도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당나라의 팽창을 가능하게 한 힘이었지만 내부엔 민족 간의 불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선지 역시 뛰어난 장수였지만 상관 부몽영찰에게서 짐승 같은 고려노예 놈이라 모욕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출세는 제국이 준 기회였지만 그를 따라다닌 출신의 낙인은 평생 벗을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이때 그 사이를 중재한 인물이 감군 변영성이었습니다. 그의 보고 덕에 황제 현종은 고선지를 파격적으로 안서절도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자신을 욕했던 부몽영찰을 그대로 상관처럼 모셔야 했죠. 이 기묘한 관계 속에서 그의 서역 정복이 시작됩니다. 서기 747년 고선지는 토번군에게 빼앗긴 탈인 분지를 되찾기 위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파미르 산맥을 넘어 개빈을 점령하고 토번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3년 뒤 그는 다시 파미르를 넘어 소그디아나와 서투르키스탄까지 진격합니다. 그 이름은 이제 서역의 정복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그에게 자만과 탐욕을 불러왔습니다. 750년 고선지는 평화조약을 깨고 석국을 기습해 왕을 포로로 잡고 말과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심지어 항복을 약속한 석국까지 무참히 공격하고 현종의 명에 따라 그 국왕을 처형했습니다. 그 잔혹한 행위는 서역 전역을 분노로 뒤흔들었습니다. 당나라에 항복해도 죽는다. 이 한마디가 서역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751년 석국의 왕자가 탈출해 서역 각국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슬람의 아바스 왕조는 그 틈을 타 중앙아시아로 진격했습니다. 고선지는 당군과 동맹군을 이끌고 오늘날 키르기스스탄의 탈라스 평원에서 이슬람군과 맞섭니다. 동서 문명이 충돌한 탈라스 전투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고선지의 군대는 오랜 원정으로 지쳐 있었고 병력도 아바스군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5일 동안 이어진 치열한 싸움 끝에 함께 싸우던 카를룩족이 배신해 아바스군으로 돌아섭니다. 순식간에 전세가 뒤집혔고 당군은 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황제는 이 패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해 뒤 소그드와 튀르크 혈통의 장수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키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원수로 임명된 고선지는 반란군과 맞섰지만 관군이 무너지자 섬주에서 난공불락요새 동관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는 무기를 파묻고 식량을 나눠주며 병력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미 퇴각이 문제였습니다. 감군 변영성이 그가 식량을 훔쳤다고 거짓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황제는 분노했고 참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선지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후퇴한 것은 죄라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식량을 훔쳤다는 건 거짓이다. 그의 부하들은 원통하다고 외쳤고 그 울음소리가 전장을 울렸습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동관을 지키며 시간을 벌었어야 했지만 황제의 의심과 간신의 모함이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고선지의 죽음 뒤 후임 장수가 성문을 나서 싸우다 대패했고 결국 수도 장안은 반란군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고선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촉발된 안사의 난은 당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여파는 중당 이후로도 이어져 각지에서 절도사들이 스스로 군웅을 자처했고 결국 5대 19개 분열된 시대를 불러왔습니다. 그를 모함했던 환관 변영성은 훗날 반란군 안록산에게 동관을 넘기며 투항했다가 반란이 진압된 뒤 능지처참당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선지의 삶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민족적 관점입니다. 그는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지만 당나라 황제에게 충성한 당나라 장군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부흥운동이나 한반도의 역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를 무조건 민족 영웅으로 떠받드는 태도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혈통 중심의 시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당제국안에서 고구려 유민들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분명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장군입니다. 둘째, 외교적 관점입니다. 그의 군사적 성취는 눈부셨지만 탈라스 전투 직전 평화약속을 어기고 석고광을 배신한 행동은 당나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중앙아시아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력이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선지의 승리는 제국의 외교적 패배를 예고한 셈이었습니다. 셋째, 역사적 비극성입니다. 그의 냉철한 전략과 통찰은 정치의 음모와 질투 앞에서 결국 묻혀버렸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은 안사의 난을 길게 끌었고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선지는 빛과 그림자가 뚜렷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편으로 제국의 영토를 넓힌 명장이고 다른 한편으로 제국의 몰락을 재촉한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탁월한 판단력과 비극적인 결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고선지의 이름은 영원히 비운의 정복자, 그리고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선지의 삶을 클라이맥스로 이끈 대격돌 탈라스 전투편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놓치지 마세요. 역사 통찰이었습니다.